날씨를 알려드리는 마켓 웨더입니다. 지난주 급격한 한파가 찾아온 우리 증시였는데요. 월요일인 오늘도 날씨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주말 사이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며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이 됐고, 민주당은 부결된 탄핵 소추안을 12일 본회의에 보고 오는 14일 토요일 본회의에서 다시 포결할 계획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되면서 우리 증시는 큰 눈보라에 갇혀 있습니다. 먼저 오늘 테마와 섹터별 날씨부터 살펴보시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의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뉴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며 오늘 미디어 관련주들 일제히 맑은 하늘 드러나고 있고요. 정치 테마주 안에서는 인물에 따라서 희비가 다소 엇갈립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테마주로 분류되는 기업들은 뜨거움이 쉽게 가시지 않고 있고요. 오늘 JYP 쪽 이슈와 함께 최근 지속적으로 맑은 하늘 보였던 엔터주들, 오늘은 전반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불확실성에 따른 밸류업 프로그램 정책의 동력 상실, 또 원달러 환율 급등 등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금융주들 역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국방 예산 축소, 현존 무기 체계 필요성에 대한 문제시와 이 수주 기대감 축소 우려에 방산주 역시 우산이 필요한 모습입니다. 다음은 테마와 sek터 안의 종목별 날씨입니다. 미디어주 안에서는요, IMBC 오늘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입니다. 탄핵 전국 속 MBC 뉴스가 전국 시청률 10%를 넘어섰고 지상파 3사 뉴스 프로그램 중에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는데요. 12월 3일 계엄 사태 다음 날부터 6일 연속으로 1위를 지켰다는 소식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역시 시민들의 관심이 뉴스에 집중되면서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영향으로 맑게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JYP 엔터 주가에는 천둥 번개가 치고 있습니다. 글로벌 걸그룹 비처의 멤버가 소속사 직원에게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회사를 상대로 탈퇴를 선언,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장중한 때 주가가 10% 이상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사측에서는 허위 과장된 내용이 일방적으로 폭로됐다는 입장을 취하고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신작 저니 오브 모나크가 기대 이하의 성적표를 받아들면서 NC소프트도 구름이 쉽게 거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시장에서 인정받는 결과물을 출시하기 전까지는 보수적인 시각을 유지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증권가 종목별 날씨 전망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롯데정밀화학입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는 그룹 유동성 리스크가 부각된 이후 PBR이 역대 최저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목표 주가를 기존 6만 원에서 5만 4천 원까지 하향 조정했는데요. 다만 흐린 날씨가 그리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바라봤습니다. 올해 4분기 견조한 실적 이후 내년 펀더멘털 회복이 기대되며 이익 모멘텀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고요.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일 것으로 바라보면서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입니다. 여러분도 운동복 브랜드로 많이 알고 계실 잭시미스를 운영하고 있는 곳인데요. 유진 투자증권에서는 올해 중국 현지 경기 부진으로 인해서 신규 매장 확대가 둔화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목표 주가를 16.7% 정도 하향 조정했는데요. 다만 브랜드 자체의 문제는 아니라는 평가와 함께 내년 중소형 매장 출범과 온라인 마케팅이 이뤄질 경우 매출도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바라보면서 흐린 날씨가 거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현대차 증권에서는 지속적으로 맑은 하늘이 펼쳐질 기업으로 평가했는데요. 트럼프 2기를 맞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에 대한 종전 선언이 되더라도 동유럽을 중심으로 한 방위비 증액 기조는 유럽 내에서 지속될 것이라고 언급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수주 모멘텀과 실적 성장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일보 전해드렸습니다. 마켓 웨더 김나희였습니다.
네, 마켓나우 3부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데일리 아스탁으로 이어지고요. 데일리 아스탁은 이데일리 오은 박정식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좀 진심에서 이제 우러나오는 힘찬 인사를 좀 전해드리고 싶은데 네. 코스피 코스닥 연 저점을 지금 경신을 하고 있고 그리고 1년 만에 뭐 코스피가 2,380선 밑으로 지금 하회를 하고 있고요. 오늘 개인 투자자들 물량이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더 밀릴 가능성이 있는 건지도 좀 궁금하고요. 오전장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지난 금요일부터 이런 이제 탄핵 우려 때문에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아무래도 이 쏠림 현상이 좀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 정치 테마주들만 조금 강하게 수급이 몰리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은 전부 다 지금 매도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관이 좀 강력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외인이 강력하게 자금을 이탈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내려가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시장의 하락력은 일단 지난 금요일 날 시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하락력을 만들어내면서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을 키워간 측면이 있고요. 오늘 반등이 안 나오면 그대로 밀리는 형국이었는데 역시 이제 반등을 주지 않고 그대로 밀리면서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310선 정도 자리까지 추가적인 조정력을 좀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2023년 10월 정도 수준이죠. 그래서 이 정도 구간까지 추가적인 좀 조정력을 여러분들이 좀 염두를 해가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코스닥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추가적인 하락력이 나타나는데 우리 코스닥은 최근에 좀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다소 좀 많이 약세를 보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난 이제 2020년 정도 수준까지 거의 지금 내려오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대로 코스닥은 이제 밀릴 경우 대략 한 570선 정도, 570선에서 565선 정도까지 약세를 이어갈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는데 혹여 이제 이대로 쭉쭉 밀리지 않고 그대로 좀 올라오면서 다시금 663선을 올라타는 흐름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때는 또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으니까요. 일단 조금 더 시장의 이 쏠림 현상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또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투표가 이루어지죠. 탄핵 소추안이 또 제기가 되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주 이런 이제 탄핵 관련 전국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탄핵이 결정되지 않는다면 현재의 이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이렇게 좀 쏠림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정치 테마주들만 움직이고 나머지 종목들은 죄다 하락하면서 시장의 약세를 만들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정치적인 형국들 여러분들이 좀 잘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파트너님께서 뭐 추가적인 하락도 충분히 열려 있다라는 그런 입장이신 것 같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대응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승하는 종목이 200여 개가 채 되지 않는 시장 속에서 저희는 해답을 어디에서 좀 찾아볼 수 있을지 오늘 파트너님이 준비해 주신 이슈와 테마 하나씩 살펴보면서 또 점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는요. 하만입니다. 삼성전자 쪽에서 전장 사업팀을 미국 자회사 하만 중심으로 일원화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만 제품의 삼성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고 초연결 대상을 확대해 전장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계획인데요. 관련해서 오늘 아남전자가 부각받고 있습니다. 파트너님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방송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의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뉴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며 미디어 관련주들 오늘 상승세 보여줍니다. 현재 시점에서도 눈여겨볼 만한 종목 있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요, 우크라이나 재건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7일 트럼프 당선인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함께 파리에서 만나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라는 소식 접하셨을 텐데요. 관련 이슈와 종목들 파트너님과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하만.
이라는 이슈 파트너님께서 좀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이제 상승하는 종목들 가운데서 아남전자 네. 관련한 이슈로 좀 준비를 해주신 게 아닐까 싶은데, 예, 맞습니다. 네, 저희가 좀 어떤 이슈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될까요? 네, 제가 이제 오늘 좀 이슈를 찾기가 조금 이제 네. 힘들었는데요. 왜냐하면 이 정치 테마 아니면 움직일 수가 안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 금요일부터 제가 정치 테마를 좀 다루는 것이 어떤가라고 이제 건의를 해드렸는데 방송에는 다룰 수 없다고 네. 계속 이제 언급을 해주시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지금 이 이슈를 다루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제 우회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았는데요. 일단 뭐 첫 번째 하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치 테마랑 이렇게 엮이진 않았지만 최근 오늘 수급을 좀 붙는 거 보니까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슈를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 삼성전자가 이 두 개로 쪼개져 있던 전장 산업 조직을 이제 자회사 미국 자회사 하만 중심으로 이제 일원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만이 이제 더욱더 이제 커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거기다가 지난 2017년이었죠. 삼성전자가 이제 인수했을 때만 하더라도 연간 영업이익이 600억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던 하만이 지난해에는 영업이익이 무려 1조 1,737억 원까지 성장이 나왔고 올해는 더욱더 성장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뭐 BMW나 토요타 이런 이제 글로벌 자동차 업체에 납품한 것 때문에 실적이 좀 크게 성장이 나타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러한 이제 글로벌 자동차 업체 완성차 업체들의 납품은 더욱더 폭넓게 이루어질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하만의 이 오디오 제품을 이 주문자 위탁 생산과 그리고 이 제조자 개발 생산 방식으로 제품을 납품하고 있는 유일한 기업인 이 아남전자가 오늘 상승력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윗골이 딱 달리면서 그대로 오전장에 좀 밀렸다면 좀 상승력이 재차 상승력이 나오기가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유일하게 정치 테마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남전자는 강력한 매수 수급을 현재 유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정을 받게 된다면 이 1,230원에서 1,190원 정도 사이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면 그리고 재차 상승력이 나타날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1,400원 정도가 저항으로 일단 작용이 되는데 이대로 안 눌리고 올라갈 수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 좀 염두를 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1,400원짜리가 뚫리면서 올라간다면 대략 한 1,700원 근처까지도 또 추가적인 상승력도 나타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세 흐름을 좀 보시면서 잘 대응을 해보시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래서 내일 흐름에 눌린다면 이 1,230원에서 1,190원 사이로 매수가 가능할 것 같고 또 눌리지 않고 이대로 올라갈 경우 혹여 올라갔는데 1,400원에 저항을 받지 않고 그대로 돌파할 경우에는 1,700원 정도 자리까지 조금 더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남전자 일단 조정 시에 분할 매수 관점에서 좀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이고 내일 어떻게 좀 시장에서 흐름 흘러가는지를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네요. 저희 두 번째 테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입니다. 미디어 관련주들 정말 오랜만에 이 시장의 소외를 그동안에 정말 장기간 받았던 테마라 오랜만에 이 상승이 반갑게 좀 느껴지는데요. 네. 과연 지속성이 있을지에 대한 여부는 또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 탄핵 정국이 계속적으로 좀 이루어진다면 아무래도 이제 방송 관련 종목들이 어느 정도는 좀 부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이 뉴스에 대한 관심도가 이번 이제 윤석열 비상계엄 사태 이후로 지금 굉장히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송국 관련 종목들이 조금 강하게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윤석열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던 이 MBC 뉴스데스크 시청률이 상당히 좀 높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IMBC 쪽이 현재 가장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뉴스 전문 채널인 이 YTN도 현재 강력한 상승 흐름을 만들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이미 좀 강력하게 상승 흐름이 나온 종목들은 좀 눌리기 전까지는 우리가 좀 접근하기가 어렵겠죠. 하지만 아직까지 좀 움직이지 않은 종목이 있더라고요. 바로 이제 SBS인데요. 그래서 이 태영그룹 계열의 국내 최대 규모의 민영 방송사이고 또 지상파 TV 라디오 방송 광고 사업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는 지상파 방송 업체인데
오늘 제가 이제 이런 이제 방송 관련 종목들이 이제 훅 상승이 나오는 걸 보고 제가 이제 오전장에 SBS를 좀 주목을 해서 단기적으로 16,500원 정도 이제 매도를 제시해 드렸었는데 이것이 이제 거기 딱 찍고 지금 다시 내려왔어요. 그래서 조금 더 누르면 한 내일 정도에 15,400원 이하로 한 번 정도 또 모아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이 15,400원으로 잘 매수되고 재차 상승이 나올 경우에는 16,700원 정도 자리까지 또 단기적인 상승력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강력하게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 방송국 관련 종목들을 잡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SBS 살짝 놀렸을 때 한번 또 단기적으로 공략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미디어 관련주들 지금 뭐 IMBC 상한가에 안착해 있고요. YTN 역시나 두 자릿수 대 급등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SBS 지금 윗골이 달린 상태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조정 나올 경우 매수의 관점에서 지켜볼 수 있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저희 마지막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쪽 한번 현재 시점에서 또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네. 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재건주들이 솔직히 움직이지는 않았죠.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좀 꼼수를 부려서 조금 이제 엮어서 한번 갖고 나와 보았습니다. 일단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이슈가 오늘 나오기는 나왔어요. 프랑스 방문 중인 트럼프 당선인이 이 8일 아침에 이 자기 이제 소셜 회사죠. 이 트루스 소셜에 이제 글을 올렸는데 시리아 이제 아사드 정권 붕괴와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간의 연관성을 지적을 하면서 이 우크라전의 종식을 촉구하는 글을 현재 게시를 한 상황인데요. 일단 이 아사드 보호자였던 이 블라디미르 푸틴이 이끄는 러시아가 더 이상 이제 그를 보호할 수 없다, 관심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우크라이나 때문에 시리아에 대한 모든 관심을 잃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은 절대 시작돼서도 안 됐고 영원히 지속될 수도 있는 전쟁이라며 이 젤란스키 우크라이나와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협상,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이 협상을 통해서 이 전쟁을 좀 멈추는 것을 지금 원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 휴전을 이제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이 푸틴 대통령이 좀 나서야 된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 관련 종목들이 원래는 강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 정치 테마 쪽에 수급이 좀 강력하게 쏠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에 엮이면서 정치 테마랑 같이 엮여 있는 종목이 딱 한 종목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한국종합기술입니다. 그래서 한국종합기술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조금 이제 상승력이 시초에는 좀 약하게 나왔다가 갑자기 이제 뒤늦게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현재 14% 정도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업체인데요. 일단 뭐 설계 감리 회사이죠. 엔지니어링 회사이고 이 상하수도 도시계획, 환경, 도로, 교통 이런 쪽에 상당히 조금 이제 이점이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테마에 엮여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정치 테마 쪽하고도 어느 정도 좀 엮여 있기 때문에 강력한 수급이 현재 지금 이렇게 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원래 이제 오늘 이제 시초에 공략을 하면 딱 좋았는데 지금 강력한 양봉이 나온 이후에 눌렸다가 재차 양봉이 나오면서 이전 양봉의 종가를 넘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종가만 대략 한 5,400원 이상 잘 마무리가 된다면 내일도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종합기술이 만약에 조금 눌린다면 여러분들이 분할로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여기서 지속적인 상승력이 나타나려면 오늘 나온 양봉의 중간 가격인 5,180원이 이탈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까지 이제 분할로 모아갈 수 있고 이 자리가 혹여라도 종가상 이탈이 된다면 자금을 회수하는 전략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월봉상 기준선 자리인 대략 한 6,300원 정도 라인까지는 추가적인 상승력을 충분히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종합기술 여러분들이 한번 잘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러우 조기 종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한국종합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주로도 또 겹테마가 형성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5,400원 이상 오늘 종가 형성하는지에 대한 여부 잘 지켜보시면 또 도움이 되겠습니다. 파트너님, 저희가 세 가지 테마와 종목에 대해서 좀 살펴주셨는데 이 중에서 탑픽 종목 하나 꼽아주신다면요? 한국종합기술입니다. 한국종합기술. 왜냐하면 요즘 네. 이제 아시죠? 그쪽하고 좀 연관이 돼야 움직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쪽을 우리가 조금 더 연관이 있는 종목을 좀 선택을 하시는 게 좀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투표가 토요일 날이죠. 그래서 금요일 정도까지는 계속 이 정치 테마가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탄핵이 결정되지 않는 한 이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이쪽에 이제 쏠림 현상이 아무래도 좀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만약에 다른 쪽 섹터의 수급이 좀 돌았다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벌써 지금 이틀 연속 지금 이러한 수급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러한 현상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민주당 측에서 부결된 탄핵 소추안을 이제 목요일이죠. 목요일쯤에 본회의에 보고를 하고 오는 토요일에 또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할 계획이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 중간에 또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한국종합기술 오늘의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파트너님,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테마 이야기도 해보고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 파트너님과 함께 좀 보다 더 자세한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 함께하고 싶은 시청자분들 위해서 또 무료 교육방 오픈해 주신다고요? 네, 일단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도움이 되는 정보를 다양하게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요즘은 매매하기가 조금 너무 까탈스럽죠. 그래서 매매하시기 조금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무료로 단기 공략 종목을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다 보니까 오늘도 제가 이제 두 종목 선정을 해드렸는데 전부 다 잘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좀 시장이 좀 급락이 나오고 좀 쏠림 현상이 나올 때 어려우신 분들은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찾아오신다면 단기적으로 좀 좋은 결과를 짧게 만들어가는 그 정도 포지션은 제가 충분히 만들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파트너님과 함께 하시면서 이 어려운 시장 분위기 잘 헤쳐나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데일리 오은 박정식 파트너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파트너님,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마켓나우 3부는요, 시청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개개인에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답한 포트에 한 줄기 빛이 되어줄 1313 챌린지. 안녕하세요. 캐스터 김다림입니다. 주말 사이에 우리 투자자, 시청자 여러분들 참 고민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걱정이 시장이 열리자마자 투매로 이어졌는데요. 개인들이 공포심에 계속해서 물량을 던져내고 있습니다. 연말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게 최저라는 단어가 시장에 요즘 자주 들리고 있는 점이 참 속상한데요. 이런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종목들은 어떻게 발굴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 룰부터 간단하게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 목표치를 향해서 달려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주도 5거래일 동안 금요일까지 운영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시장에 워낙 큰 불확실성이 지배를 하고 있다 보니까 더더욱 안정적인 종목들을 잘 골라서 일주일 동안 헤쳐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일단 어떤 종목들이 들어있을까요? 현재 종목들 바로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셀바스 AI가 나와 있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돈을 버는 의료 AI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머스크가 의료 AI 관련해서 언급을 했고요. 특히나 이 셀바스 헬스케어는 미국에 있는 심장 진단 AI 기업과도 협력 중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증권가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 종목의 경우에는 이제 메디아나를 인수를 했고 현재 자회사로 편입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메디아나의 연결 실적이 앞으로 이제 반영이 될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고성장도 좀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오늘 장에선 시장과 함께 조금 미끄러지면서 성공률 자체는 마이너스 1%권을 헤매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좀 시장 대비 선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도 들기는 합니다. 목표가는 14,200원이었다는 점도 안내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SM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엔터주 중 하나죠. SM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연말에 이제 다가오면은 뭐 시상식이나 콘서트 많이들 기대를 하게 됩니다. SM 역시나 연말 콘서트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MD에 따른 매출로 증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파트너님의 분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스파 이번에 대상 받았잖아요. 워낙 인기가 많은 아이돌이긴 하지만 앞으로 더욱더 입지를 넓혀갈 수 있다라는 모멘텀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 1분기에 이제 걸그룹이 새롭게 데뷔를 한다라는 점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장에서 살짝 약합니다. 성공률이 마이너스 2%권이고요. 다만 이 종목의 경우에는 목표가를 86,000원으로 잡고 하반기 이후로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동력이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현재 5주차 성공률, 누적 성공률은 마이너스 3%권이고요. 앞으로 이런 전략들 유효할지 리뷰 시간에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오늘은 또 어떤 새로운 종목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만나주시죠. 네, 1313 챌린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용철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네. 여러분 인사 한번 드리면 네, 될까요?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항해사 이용철 파트너입니다. 자, 오늘 시장 어떻죠? 굉장히 좀 여러분들께서 좀 마음이 아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듯 정치적 리스크에 따른 불확실성은 그렇게 길게 지속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의 변동성 장세에서 너무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용철 파트너님과 지금부터는 1313 챌린지 안의 종목들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종목 일단 준비되어 있는데요. 파트너님 어떤 종목부터 좀 봐주실까요? 네, 가장 먼저 셀바스 AI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바스 AI는 코스닥 종목이죠. 오늘 장중에 코스닥이 3%가 넘어가는 급락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해당 종목 마찬가지로 오늘 장중에 6% 이상 하락에 직면해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그래도 낙폭을 축소하면서 5.49%쯤의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흐름들 기술적인 부분에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요. 자, 굉장히 중요 라인대죠. 자, 2024년도 11월 22일 11,700원 라인대. 이 라인대가 왜 중요하냐면 처음에 11월 18일에 첫 강한 장대 양봉, 장중에 15%가 넘어갔던 그것도 대량 거래량을 동반하는 강한 장대 양봉이 나왔죠. 이 장대 양봉은요, 여러분들 큰 틀에 대해서 이 하락 추세를 이중 바닥을 형성한 이후에 강한 상승세이기 때문에 상승의 초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대를 굉장히 여러분들께서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요. 이 중요 캔들을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던 등대봉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거래량을 동반하는 강한 장대 양봉을 말씀을 드렸고 그 장대 양봉의 고가를 넘지 못했다가 11월 25일 날 장중 14%가 넘어가는 상승세로 넘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넘지 못했던 이 저항 라인대 11,700원대 이 라인대를 오늘 60일선과 동반해서 정확하게 지지받고 장중 밑꼬리를 달면서 낙폭을 축소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좀 시국이 어지러운 상황에서도 하락폭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 기술적인 부분들 11,700원 라인대에선 추가
강한 하방 경직성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이로 인해서 추가 강세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SM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SM 마찬가지로 좀 아쉬운 흐름이죠. 오늘 장중에 6%가 넘어가는 하락이 이어졌습니다. 자, 큰 틀에 대해서 상승 추세는 유지가 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번 9월 달부터 이어온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데 단기 하락 추세에 지금 현재 조정을 마무리해 나갈 단계에서 오늘 좀 조정이 나와서 조금 아쉽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 대해서 2024년도 9월부터의 강한 상승 추세의 저점까지는 정확하게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저가죠. 이 장중에 73,400원 이 라인대를 이탈하지만 않는다면 큰 틀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 강세가 반등하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반등, 지금 구간에서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반등이 이어진다면 마찬가지로 앞서서 지난 9월부터 고점과 고점, 저점과 저점을 계속해서 상승 올려왔던 이 상승폭의 상단 부분까지는 충분히 도달이 가능한 흐름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단기간에 조정 장세에 따른 이 조정 어디까지 조정을 멈춰야 될 건지는 제가 오늘 기준 잡아드린 오늘의 저가죠. 73,400원을 보고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1313 챌린지 단기 포트 안에 두 가지 종목들 좀 추가적인 대응 전략 말씀해 주셨는데요. 셀바스 AI, SM 두 종목 모두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과 함께 일주일 동안의 흐름도 잘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오늘 월요일이기 때문에요. 장기 포트 안의 종목들도 좀 리뷰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과 일진전기 두 가지 종목 리뷰 도와주실 건데 일단 일진전기 같은 경우 장 초반에 좀 강세 뛰다가 지금 시장 대비해서 일단은 조금 선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2월 들어서 기관이 계속해서 순매수하고 연기금 쪽에서도 좀 순매수한 종목이다라고 좀 나타나고 있는데 파트너님 어떤 종목부터 리뷰 도와주실까요? 그럼 저는 순서대로 스튜디오 드래곤부터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스튜디오 드래곤을 한번 보면요. 굉장히 흐름이 좋았습니다. 전거래일까지는 매우 좋았습니다. 보시면 전거래일까지는 이 2024년 11월 25일 날에 중요 저항 지지 라인대를 정확하게 지지받고 전거래일까지는 반등이 나와줬었는데요. 오늘 시장의 중요 지지 라인대를 이탈하면서 좀 큰 폭으로 조정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 종목 마찬가지로 오늘 단기적인 하락이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0월 달부터 강한 상승 추세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했기 때문에 내려올 때마다 지지 라인대가 형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메리트 있는 44,500원 라인대를 이탈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 지지 라인대, 이 지지 라인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앞서서 11월에 넘지 못했던 저항 라인대를 넘겼기 때문에 돌파했기 때문에 그것도 이렇게 11월 18일 날 장중에 6%가 넘어가는 강한 상승세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이 이어진다 하더라도 지금 구간대 43,600원 라인대에서는 강력한 하방 경직성, 지지 라인대로 전환이 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에서도 추가 중요 지지 라인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분봉 기준으로 조정을 마무리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서 지금 상승 추세 안에서 현재까지 등락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장기 포트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항상 말씀드렸듯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편성편수와 주가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5년도 신작 대거 출시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관해서는 추세가 아직까지는 살아 있고요. 상승 모멘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 포트 종목으로 지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인 일진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진전기의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3%가 넘어가는 상승세가 이어졌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고 약보합권대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자, 오늘 단기간에 저항 라인대를 돌파하진 못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60일선과 120일선 이 라인대에서 넘지 못했죠. 이 라인대만 이 이동평균선의 저항 라인대만 있는 게 아니고요. 자, 보시면은 중요 지지 저항 라인대까지 같이 위치해 있습니다. 보시면 2024년도 10월 달에 이렇게 강력하게 지지받았던 이 라인대를 이탈했죠. 이탈했기 때문에 이 지지 라인대는
저항 라인대로 전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 장기 이동평균선뿐만 아니라 이렇게 저항 라인대를 저항받고 한 차례 쉬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렇게 시장이 좀 어지러운 상황에서도 강력하게 상승하는 흐름들을 이미 보여줬고요. 단기간의 저항 라인대에서의 일정 부분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의 큰 틀에 대해서 상승 추세를 보면 지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만큼 현재 이렇게 강한 상승 추세 안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조정폭은 길진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조정폭 이후에 다시 한번 23,600원에서 23,700원 라인대를 돌파하면서 추가 강한 상승세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장기 포트 종목으로 편입해서 지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313 챌린지 안에 장기 포트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종목 모두 다 지금 고가 기준에서 8%대의 지금 성공률, 상승률 보여주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장 자체가 좀 약세를 띠고 있고 또 정치 테마 쪽에 쏠림 현상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다 보니 전반적으로 이런 오르는 종목들을 포착해내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의 포트 안에 종목의 좀 대응 관리 방법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파트너님, 저희가 이 시장 안에서 이 개별 종목에 대한 조금 관리 방법이나 이런 것들 파트너님께 좀 배워볼 수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물론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오늘도 마찬가지로 장중에 여러분들께 함께하는 등대에서 QR코드 참여하시면 함께하실 수가 있는데요. 등대에서 장중, 장 초반의 흐름, 장중의 흐름, 거기에 따른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의견까지도 제가 제공해 드리고요. 그리고 앞서서 여러분들께 정말 수많은 종목들과 함께 했었는데요. 그 종목들에 대한 단기간의 관점 그리고 중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리뷰까지도 종종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법 모르거나 혹은 내가 가지고 있던 개별 종목들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관리해 나가야 될지, 구성해서 관리해 나가야 될지, 그리고 기존의 1313 챌린지에서 구성했던 종목들은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은 함께하는 등대에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장의 하방이 어디까지 열려 있을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현재 구간에서도 2% 넘는 약세, 코스닥 같은 경우 4% 넘게 빠지고 있거든요. 파트너님의 든든한 등대 안에서 추가적인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함께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파트너님, 저희 5주차 1313 챌린지 이제 또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또 어떤 종목 두 가지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해온 종목은요. 바로 대동과 HL 만도입니다. 자, 두 종목을 준비해 왔고요. 우선 대동을 가지고 온 이유 중에 하나는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는 시장과 관계없이 그래도 조금 더 영향을 덜 받을 가능성이 높은 종목군들 중에 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중에 한 종목인 바로 대동을 가지고 왔습니다. 대동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호재가 발생을 했었죠. 바로 두산 바켓의 미국 법인과 OEM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3,600억 원 규모인데요. 매출액의 25%에 해당하는 굉장히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기 때문에 장중 강한 상승세가 이어졌지만 시장이 조정을 받음에 따라 지금 상승폭을 대부분 다 반납을 했습니다. 다만 이 종목에 대해서 더 가지고 온 이유 중에 하나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기 종식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죠. 여기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규모가 1,055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이 사업 규모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미 우크라이나에 농기계를 수입 판매하는 총판과 이미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3년간 총 300억 원 규모의 트랙터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기 때문에 이미 공급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재건 관련 수혜까지도 받아볼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한 번 더 가지고 왔고요. 자, 이 종목을 기업 분석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볼 필요 없이 이 종목은 중소형주다 보니까 안정성 비율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유동 비율 같은 경우에 보시면요. 100% 넘어가죠. 이 100%가 넘어가는 의미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듯이 1년 동안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유동 자산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1년 동안 안에 갚아야 될 부채, 유동부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유동자산과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누고 거기다 100을 곱한 값입니다. 한마디로 1년 동안 안에 100% 미만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1년 동안 안에 갚아야 되는 현금 비중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00%가 넘어가야 1년 동안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 대비해서 부채 비율이 오히려 좀 여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0% 미만의 경우에는 외부에서 자금을 끌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뭐 유상증자나 전환사채, CB 발행과 같은 외부에서 자금을 끌어와서 기존 주주들의 가치를 희석시키는 그런 악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작년이죠.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제3자 배정의 유상증자를 통해서 삼성전자가 이렇게 대기업이 들어오면서 시너지를 내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지만 일반적으로 유상증자는 주주 배정 유상증자, 일반 공모 유상증자, 대부분의 유상증자는 시장의 악재로 반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외부에서 자금을 끌어쓰지 않고 기본적으로 이 기업 자체만으로 이렇게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이 훨씬 더 안정적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150%에서 넉넉 잡아서 200%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은 아무래도 중소형주다 보니까 이 유동 비율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100%, 103%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이럴 때에는 여러분들 유보율을 보시면 돼요. 이 유보율이 1700% 가까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의 유동 자산은 유동 비율은 조금 더 아쉽다 하더라도 유보율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그래도 좀 안정적인 흐름에 대해서 투자 관점을 잡아볼 수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시간이 여유가 있는 관계로 이 종목에 대해서 뭐 주봉, 월봉까지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먼저 월봉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봉 보시면요. 이 종목의 큰 틀에 이 상승 역사에 대해서 좀 볼 수가 있는데요. 2025년부터 계속해서 성장해왔던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2014년도, 15년도부터 20년도까지는 단기간 좀 큰 틀에 대해서 하락 추세가 이어졌었는데 그 하락 추세를 넘어가는 상승세가 2020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큰 틀에 대해서 상승 파동과 하락 파동을 크게 그리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2024년도 11월 달에 정말 강한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단기간의 하락폭을 마무리 지어주는 흐름이죠. 주봉으로 보고 넘어가면요. 이렇게 주봉에서 큰 틀에 대해서 흐름을 보시면 2023년도 12월에 주봉 12월 달 보시면 장중 51%가 넘어가는 주봉의 상승 파동이 이어졌었습니다. 이런 상승 캔들 이후에 하락 추세가 이어졌었죠. 이 하락 추세를 1차 하락 추세와 2차 하락 추세 그리고 3차 하락 추세까지 모두 다 넘겼습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이어졌고요. 그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2024년도 11월 달에 모두 다 넘겼습니다. 일봉으로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자, 이런 큰 틀에 대해서의 하락 추세 모두 다 넘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이제는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이어질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정말 중요 지지 라인 때 지지받고 반등에 성공한 흐름이었고 이렇게 큰 틀에 대해서 상승 파동 이후에 다시 한번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조정은 여러분들 큰 틀에 대해서는 단기간의 조정 파동에 대해서는 정말 미비한 조정 수준이다라는 걸 여러분들께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상승 모멘텀이 유지가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중요 지지 라인 때인 넘지 못했던 이 저항 라인 때 2024년도 11월 22일 날 이 저항 라인 때를 넘긴 이후에 지지 라인 때로 전환하면서 오늘같이 반등이 이어졌기 때문에 이 종목에 관해서는 호재성 이슈를 걷어내고서라도 기술적인 부분만 보더라도 중요 지지 라인 때 지지받고 반등을 이어질 수 있는 초입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 충분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전략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1,600원, 손절가는 8,660원으로 기준 잡고 1313 챌린지 포트 안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HL만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의 경우에는 자율주행 관련 기업이죠. 보시면 글로벌 완성차가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둔화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중국과 인도, 북미에서 글로벌 지역별 글로벌 OEM 및 현지 업체들의
전동화 전환에 따른 수혜를 받아볼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3분기는 주요 BEV 전기차량 매출이 역선장을 했었는데 4분기부터는 성장세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성장세까지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2024년도 3분기까지의 YDT, 이어 투 데이터라고 해서 목표 수주의 98%까지 3분기에 다 충족을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4분기에 따른 추가 수주는 초과 성장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상승 모멘텀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거기다가 글로벌 이슈까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2025년도부터는 로보택시가 여러분들 상용화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2026년도부터는 대량 생산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 수혜주 중에서도 이 종목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수급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HL 만도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의 HL 만도 수급을 보시면 기관이 정말 공격적으로 매집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들께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만큼 메이저 수급들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 상승 모멘텀 충분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종목 기술적인 분석을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추세 이중 바닥을 형성한 이후에 추세가 상방으로 전환이 됐죠. 이 상승 추세 이후에 완만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 하락 탄력이 둔화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자, 장기 이동 평균선뿐만 아니라 60일선을 동시에 지지받고 전 저점에 대해서 이렇게 등대봉의 시가를 동시에 지지받고 있는 중요 지지라인대가 밀집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대비해서 좀 더 강력한 하방 경직성 보여줄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은 조정 파동 이후에 반등까지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의 가격 전략을 잡아드리면요. 목표가 41,700원, 손절가 34,000원 기준 잡고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두 가지 종목 편입해 주셨습니다. 일단 정치적인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쪽 우크라이나 재건안에서는 대동이라는 종목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셨고요. 그리고 1주차 챌린지에서도 좀 공략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는 HM만도 최근에 기관 매수세가 계속해서 포착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파트너님, 저희가 5장의 대응 전략도 한번 간략하게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장 대응 전략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같은 경우에 중요 8월 5일 날 블랙 먼데이의 저점을 오늘 이탈을 했습니다. 이 라인대를 지켜줬어야지 상승 탄력이 유지가 될 수가 있었던 흐름인데요. 안타깝게도 탄핵안 표결이 무산이 되면서 시장의 기대치가 한풀 꺾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의 조정 장세는 조금 더 유지가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조정 장세, 항상 정치적 리스크의 이런 불확실성은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현저하게 낮습니다. 그만큼 추가 반등의 타점을 노려보시면 여러분들 저가 매수세에 대한 추가 강력한 회복세에 대한 흐름들을 모두 다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용기 잃지 마시고 추가 반등 장세에서 여러분들 공략해서 수익권대 극대화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데일리 오은 이용철 파트너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마켓나우 3부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